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일본과의 역사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할까 합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다 아시죠? 팔만대장경이 1995년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바로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판은 세계 기록유산, 팔만대장경 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보물을 일본이 뺏어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고려 당시에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그 팔만대장경 판을 일본이 날름 갖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일본은 불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백성들 대부분이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왕부터 일본의 여러 막부들이 바로 당시 조선에 있었던 팔만대장경을 갖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 모든 불교 신자였던 일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속의 최고의 보물이었던 팔만대장경을 인쇄해서 갖고 있는 것을 으뜸으로 쳤는데 아예 마지막에는 일본이 팔만대장경 판 전체를 아예 조선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여러 지역에서 조선 정부에게 팔만대장경을 인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도 팔만대장경을 인쇄를 해주기 시작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외구 침입들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 해준다는 조건으로다가 팔만대장경을 인쇄해 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에서 인쇄를 해서 일본까지 건네주기가 좀 어려워서 팔만대장경을 잘 보호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인쇄도 편하게 하려고 바로 이제 서울 인근에 지천사라고 하는 절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지천사가 이제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으로다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팔만대장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종 때도 또 요구하고 또 태종연간에도 끊임없이 팔만대장경을 인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인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8만 개가 넘는 이 나무 목판을 다 드러내 갖고 하나하나씩 인쇄하려면은 엄청난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지만 사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구 침입을 막는다는 조건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인쇄를 해 주었던 거죠. 그러다가 세종이 집권하고 나서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국왕이 팔만대장경 판을 아예 달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세종 입장에서는 참 머리가 아팠겠죠. 근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세종이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또 일본 정부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들한테 팔만대장경을 요구했을 때 그 인쇄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 그 판을 아예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아예 다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신하들하고 회의하다가 그 팔만대장경 판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넘겨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신하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교를 중요시 여기고 불교를 이제 낮게 본다 하더라도 이 팔만대장경 판은 나라의 보물이다. 이 보물을 일본에 넘겨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이 이것을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계속해서 영원히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일본은 뒤에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것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세종도 이 의견을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신들에게 이 팔만대장경 판은 우리나라에도 보물이다. 그리고 딱 한 부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어줄 수는 없다. 우리가 대신 이것을 인쇄해서 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일본의 사신들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단식 농성이죠. 일본 사신들이 우리가 온 목적은 팔만대장경 판을 갖고 가는 것이고, 팔만대장경 판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절대 일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일본 국왕에게 약속을 하고 왔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팔만대장경 판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조선 내에 와가지고 일본 사신들이 대장경판 내놓지 않으면 우리 죽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진짜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로 일본 국왕과 이 사신단들이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었냐면, 만약에 조선 정부가 팔만대장경 판을 내어주지 않으면 일본의 병선 수천 척을 동원해서 조선을 공격해가지고 아예 팔만대장경 판을 뺏어서 일본으로 갖고 가겠다는 것이었죠. 이들의 계획은 애초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살짝 세종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주면 영원히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갖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조선 정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회의에 있었던 사람이 실수를 해서 조선 관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이 세종과 그리고 조선 관료들에게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세종과 조선 관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사신단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있었구나. 이 대장경판을 갖다가 아예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조선을 너희들이 공격하려고 했구나. 실제 일본은 대마도를 이제 빼앗긴 이후에, 대마도에서의 전쟁에 항복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다가 대장경판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종이 그 사실을 알고 거꾸로 일본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 좋다. 너희들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우리는 대장경판을 줄 수 없다. 라고 이제 세게 나가니까 일본 사신들이 그때 가서 놀래서, 그러면 대장경판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협의를 하게 됐고요. 대신 세종이 이제 무마하는 조건으로다가 밀교에서 만든 대장경판이 있는데 그 판은 전해주고, 그리고 금으로다가 화엄경 전체를 써서 이제 또 따로 선물로 주고, 그리고 해인사 그 대장경을 전체 인쇄를 해서 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아예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이죠. 일본이 팔만대장경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판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야욕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당시 조정 관료들의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 팔만대장경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 200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늘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또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본의 야욕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이상 일본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조국 강토를 갖다가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원자로 핵 오염수도 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바다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어민 다 죽고 우리 국민들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단결해서 일본의 이런 야욕을 막아내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일본의 야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